봤으니까 알겠지만은 요 부분이 열심히 한 두어 번 잘 읽어야, 정독을 해야 조금 이게 뭔 얘기다 알 수가 있고, 어떤 부분은 도대체 무슨 얘기냐 모르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이분이 이제 캐리거리를 갖다가 네 개로 나눠서 뭐 네덜란드가 학문을 갖다가 왜 이렇게 사랑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학문의 그 바운더리를, 자유를 얼마나 주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역사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라이덴 대학이라는 대학 얘기를 한다고요. 이제 라이덴 대학이라는 그 대학이 이렇게 해서 세워졌구나 하고 저도 사실 처음에 놀랐습니다. 이제 라이덴 대학은 우리 이공계에서도 굉장히 나름대로 유명한 대학입니다. 오래된 대학이고, 알고 보니까 그 종교 개혁 이후에 가장 처음 세워졌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그 전에 뭐 볼로냐 대학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 이탈리아에 있는데, 오기 전에 그 전 세계 랭크를 보니까 한 140등? 연세대학교가 한 149등쯤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도 하는 아주 훌륭한 대학입니다. 훌륭한 대학, 역사와 전통이 있고. 근데 이제 이 책에서도 읽었겠지만은 그 스페인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처음에. 이게 무슨 전쟁이냐면은 종교 전쟁이라고, 종교 개혁을 했더니 이제 구교가 이제 캐톨릭하고 로만 캐톨릭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조약을 맺어갖고 이제 전쟁을 안 하기로 해요. 베스트팔렌인가 뭐 조약을 맺어요. 근데 프랑스에서도 심지어 뭐 이 바돌로메 뭐 성축일, 뭐 우리가 너희와 뭐 신교와 구교가 서로 화해를 하자. 그래갖고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그 성 바돌로메 축일에 다 와라, 우리가 화해 파티를 하자. 그래놓고서는 다 모아놓고서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다 도망가고, 뭐 신교도들 죽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결국은 이제 다 어디로 도망가냐면, 주로 어디로 도망가냐면 네덜란드로 도망가요. 그래서 나중에 뭐가 되냐면 거기서 이제 퓨리타니즘이 나오는 거예요. 청교도가 나오는 거고, 영국에서도 청교도들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네덜란드로 도망가든지 아니면 신대륙 아메리카로 가든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덜란드로 가서, 네덜란드가 어떻게 되냐면은 프랑스에 있는 지식인들, 이 신교를 믿은 사람들이, 사실 그 칼빈 어느 나라 사람이죠? 프랑스 사람입니다. 거기 사람이에요. 이제 그 사람이 제네바로 도망가 갖고서 이제 그 켈빈주의 책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네덜란드가 부국 강병을 이루는 거지. 막 상공업이 막 진행이 되고 그렇게 돼요. 하여튼 이 전쟁이 이제 스페인이, 그러니까 구교 캐톨릭에서는 스페인,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이제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이제 그 중에서도 스페인이 무적 함대도 있고 굉장히 국력이 센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 전쟁을 선포하고 니들 뭐 다시 돌아오라 뭐 어쩌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도 암스테르담이나 뭐 이런 데서 전쟁을 하는데 시민들이, 저쪽은 막 정규군이고 이쪽은 막 시민들이 싸우는데, 하여튼 갇혀가지고서 포위를 당해서 뭐 쥐를 잡아먹고 살았대나, 하여튼 그래도 간신히 이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셨다. 보통 우리나라 같으면은 무슨 뭐 이순신 장군의 뭐 한산도 대첩, 아니면 뭐 김시민 장군의 무슨 뭐 진주 대첩, 그러면은 뭐해? 기념하기 위해서 뭐 동상을 세운다든지 뭘 하잖아. 근데 이 나라는 대학을 세웠어. 그게 이제 라이덴 대학이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이게 설립이 됐는지에 대해서 저도 이 책을 읽고 처음 알았는데, 우리 학과에 라이덴 대학에서 포스닥으로 공부하신 젊은 교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덴 대학을 잘 알지.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도 깜짝 놀래. 역사와 전통이 물리학적으로 있는 줄 알았지만은 그런 또 전통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퀘스천이 뭐냐면은, 왜 그러면 이 나라 사람들은 쥐를 잡아먹으면서 막
오른팔을 뭐 물어 뜯어가면서 간신히 전쟁에서 이겼는데 대학을 세웠냐? 그런 거죠. 이제 그게 저는 굉장히 참 여기서는 굉장히 뜨뜻미지근하게 막 쓰셨는데 왜냐하면 진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진리가 승리를 했다는 거지.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진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가 예수가 주시는 진리가 승리를 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똑바른 것을 제대로 가르치겠다. 사실 그런 게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참 가슴이 뭉클하더라고. 그럼 그 진리가 뭐냐? 그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분이 이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는 진리의 말씀, 진리에 대해서 학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게 뭐냐? 로만 캐톨릭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냐면 이 형이상학적인 거, 그러니까 특별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그리스도의 부활과 천국,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만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의 물리학, 화학, 이런 일반적인 자연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그런 일반적인 은총은 별로 재미없다,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런 교육을 했어요. 이제 그런 교육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제와 소위 특수계층은 특별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높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다른 뭐 농사를 짓는다든지 뭐 의학을 한다든지 과학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대장장이를 한다든지 빵을 굽는다든지 뭐 이런 다른 일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켈빈은 달리 봤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지. 다 중요하다. 하나님이 계시한 모든 자연의 또 인간 세계의 자연 세계의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다. 그래서 진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자연 계시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통일성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무시한 학문은 잘못된 것이다. 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카이퍼가 저는 켈빈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윌리엄 카이퍼의 책은 켈빈주의 강연이잖아요. 카이퍼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 그건 정말 맞는 말이죠.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거에 목회를 하는데, 제가 목회를 한 지가 지금 단독 목회 교회 세워서 한 지가 지금 24년째인데 2010년에 한번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단독 목회를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왜냐면 대학 교수 하면서 이거 하니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든데 이상하게 그 목회는 잘 안 돼도 대학 교수직은 잘 됐어요. 그래서 항상 연구에서 성과가 있었고, 목회가 너무 힘들 때 막 갑자기 연구는 대박을 쳐가지고 하나님이 이쪽으로 위로를 해주시고 막 신문에도 나고 상도 받고, 학생들이 뭐 이렇게 그런 간증은 뭐 밑도 끝도 없이 너무 많은데 한번 쓰러졌습니다. 왜냐면 그때 이제 어떤 풍토가 어떤 바람이 신촌에 확 불어 닥쳤냐면 예수님의 보혈에 피면 됐지 무슨 공부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공부고 뭐고 사실 이런 거보다도 그러면서 심지어는 저한테서 박사과정 하던 애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다녔는데 그냥 박사과정 때려치고 선교 간다고 나가버렸네. 야, 그래서 아니 박사는 받고 가야지. 논문도 3개 썼는데 지금. 그래서 이게 어떻게 쓴 논문이냐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그게 별로, 그 친구 이제 과학고등학교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똘똘하죠. 근데 이게 머리가 똘똘한 사람이 이게 뭔가 잘못 들어가면 더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찬양을 막 부르잖아요. 십자가밖에는 뭐 이러면서 그러면 뭐 목사님이 할 말이 없잖아. 교수님이 할 말이 없다고. 그래서 아이고 알았어 그럼 나가봐. 그래서 나가서 고생하는 거죠. 베트남 가요. 베트남 가가지고 다시 학생합니다. 교수로 갈 걸 왜 학생으로 가?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사실 그때는 정말 헷갈렸어요. 왜냐면 걔 말도 맞거든. 걔 말도 맞잖아. 맞으니까 할 말이 없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창세기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상하다. 막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한 10년 지나니까 역시 하나님 말씀이 옳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잘 알아봐야 됩니다. 알아봐야 돼. 요즘 젊은이들이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은 볼 것이 없다. 그래서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인 것 같지만 실상 practically는 나가서 해보면 잘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무시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젊은이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급진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성령 받았냐? 모르겠어요. 뭔가 잘못되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서 뭐 주님은 그렇게 그 형제가 그렇게 갔어도 차선책으로 뭘 주셨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길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자기 생각이 뭐 옳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디베이트를 해봐야 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진실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것이지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일반 은총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도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고 일단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켈빈주의의 에이브라함 카이퍼가 하는 얘기는 그 자유, 권력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교회 권력이 있었고 로마 캐톨릭은 또 하나는 뭐냐면 정부 권력, 국가의 권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학문도 사실은 힘인데 아는 것이 힘이잖아. 학문을 교회가 이제 이거를 자기 밑에 놓고 이제 컨트롤 하려고 했고 아니면 국가가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공부하는 사람들만큼 지식이 있는 게 아니잖아. 모르지. 모르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이렇게 뽑아가지고서 이용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켈빈이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를 준다는 거죠. 학문의 세계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언론의 자유라고, 언론의 자유. 언론이 힘이 있잖아. 언론이. 그래서 국가가 있고 교회가 있지만 이 학문, 지식에는 반드시 자유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언론으로 터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자유를 줬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 제가 켈빈주의 강연을 통해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아주 이거를 딱 집약해 갖고 하고 싶은 그 나의 그 교육관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이게 있네. 이거를 놓고 이제 그려가면서 제가 이제 이런 그림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게 이런 그림을 좋아하는데 이게 뭐야? 영혼육이잖아. 영혼육이래요. 근데 이제 이게 인간인데 이 인간을 이제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인간이 교육을 받는데 세상 교육은 어떤 거냐면 이 영을 빼고 교육합니다. 이 영을 빼고 세상 교육은 혼과 육을 교육을 해요. 왜냐면 육적인 교육은 뭐냐면 체육, 극기 훈련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체육. 근데 이제 우리는 주로 이제 혼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는데 혼은 뭐예요? 지성, 감성, 의지력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의지력은 이제 육하고도 관계가 있고. 근데 이 정신력이죠, 정신력. 그래서 혼에서 주로 어떤 교육을 하냐면 지식 교육을 하죠, 학교에서. 그래서 사실 감성 교육은 뭐 음악 미술인데 사실 감성 교육은 별로 안 해요. 감성 교육은 막 자연히 알아서 그냥 여러분들이 뭐 미디어 보고 막 해가지고 하고 알아서 그냥 하는 거고 보통 그 공교육 학교들이 무슨 교육을 시키냐면 지식 교육을 합니다. 지식 교육.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어떤 애가 제일 부럽냐면은 물론 요즘에는 뭐 여학생들은 나는 나보다 이쁜 애가 더 부러워 뭐 남자애들은 나보다 더 멋있고 키가 큰 애가 더 부러워 뭐 좀 하겠지만은 우리 때는 학생 때는 어떤 애가 부러웠냐면 나보다 머리가 좋고 IQ가 좋은 애가 부러워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걔가
지식력 쏙쏙쏙쏙 빨아들이고 뭐 수학도 잘하고 또 암기력도 뛰어나고 뭐 영어 단어도 잘 외우고 이제 이러니까 이게 이제 세상 지식 교육의 특징이죠. 세상은 이제 혼하고 육을 이제 교육한단 말이에요. 영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영에 대한 교육은 안 해. 영에 대한 교육은 안 해. 영에 대한 교육. 그러면 이제 그 지식 교육에서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데 세상 지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자연, 우주에 대한 지식, 자연에 대한 지식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자연에 대한 지식을 자연과학이라고 그러고 사람에 대한 지식을 사회과학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 과학이라고 그러지. 다 과학이라고 그래. 사이언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야 너는 인문사회 계열이냐 이공 계열이냐 뭐 이러잖아요. 이공 계열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의학 계열이 있지. 이쪽은 다 자연과학이란 말이야. 자연과학은 뭐가 있냐면 이쪽 피지컬 사이언스라는 게 있고 바이오 사이언스가 있어요. 바이오 사이언스는 라이프 사이언스지. 이거는 생물학, 의학 이런 것이고 화학은 애매하게 가운데 있고 이쪽에는 수학하고 물리학 또 뭐가 있어? 전자공학 등등 있어요. 뭐 재료공학 막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과학은 이공계, 라이프 사이언스, 바이오 사이언스하고 피지컬 사이언스가 있는 것이고 거기는 뭐 천체, 우주 뭐 이런 것도 있고 물리학도 있고 막 이렇죠. 떠나서 이쪽에 인문사회 계열에는 이게 이제 사회과학인데 여기 뭐가 있어요? 뭐 철학, 그다음에 무슨 뭐 사회학, 역사, 그다음에 뭐 언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법학도 있고 경영학, 회계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지만 이쪽은 알고 보니까 주로 이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에 대한 인지를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과학이란 말이야. 이 두 가지로 돼 있어. 그지? 이 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쪽이야? 그러면 나는 적성 검사를 했더니 저는 이공계예요. 그럼 이쪽이고. 야, 이공계 중에서도 너는 피를 좋아해? 저 피 싫어해. 피지컬 사이언스. 나는 피를 봐도 괜찮아. 그럼 이쪽이 라이프 사이언스 뭐 이쪽으로 의학도. 저는 수학을 좋아했거든. 피지컬 사이언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난 이쪽 아니고 이쪽 역사를 좋아해. 나는 인문사회계열을 좋아해. 나는 암기를 잘해. 뭐 등등 이쪽으로. 그게 이제 세상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죠. 뭐가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게 있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왜냐면 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이것만 가지고 열심히 해봐야 뭘 모르냐면 인생의 목적을 몰라. 왜 사는지, 이거 내가 왜 하는지, 왜 하는데? 물어보면 아니 돈 벌려고. 아니 이거 하면 괜히 기분이 좋아져. 뭐 이래서 적성에 맞는다.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적성에 맞아. 그래. 나는 이걸 하면서 참 마음에 벅찬 뭘 느낀다. 그래서 수학 문제를 풀 때 나는 내가 최고다 이런 걸 느낀다. 이런 사람도 있어. 그런데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잖아. 왜냐면 더 잘 푸는 애도 있거든.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몰라. 근데 열심히 했어. 명문대도 갔어. 그런데 인생의 뭔가 마음속에 텅 빈 한 공간이 있어. 근데 이게 뭐지? 그거를 선생님들이 안 가르쳐 주는 거지. 왜냐면 본인들도 없기 때문에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이 켈빈주의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아는 지식, 그 다음에 이 우주와 자연을 아는 지식, 생명에 대한 지식 이런 게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그 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말이죠. 그 세상을 몰라. 세상은 그걸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빠져 있는 교육은 상당히 잘못된 교육입니다. 왜? 인간의 마지막이 잘못된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채우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는데 그냥 가비지로 헛것으로 막 채우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세상 가치관에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에이브라함 카이퍼가 하는 얘기는 또 다른 이제 그 당시의 문제는 뭐냐면
이 혼과 유, 요거를 이제 자연과학 플러스 인문, 사회, 과학인데, 그 당시의 교육은 이거는 무시하고 요게 중요하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중요하다. 다른 지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게 이제 그 일반 은총이 없는 거지. 특별 계시, 특별 은총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교육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빼버리고 자연과학, 사회과학, 세상의 과학, 이것만 추구시키는 그런 교육은 잘못된 교육이다. 왜냐면 인간이 반드시 불행해져. 반드시.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해도 불행해져. 그게 있고, 다른 건 또 뭐냐? 이거를 무시하고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 이러면 영지주의 돼요. 아니면 율법주의 됩니다. 그게 이제 로만 캐톨릭의 문제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것만 중요하고 나머지를 무시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십자군 전쟁에서 지고. 가보니까 모슬렘들이 사이언스가 더 세. 쟤네가 우리 로마 시대, 그리스 시대의 그 신화 우화를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돌아와가지고 르네상스가 나왔죠. 르네상스가. 우리 되게 무식했네,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과학자였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걸 너무 무시했구나. 그렇게 해가지고서 어떻게 반향이 되냐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거에 치중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인문주의 시대지. 그게 르네상스야. 르네상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두 가지 교육이 있으니 뭐가 있냐?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만 중요해. 다른 거 필요 없어. 이러면 어떻게 되냐? 못 먹고 못 살고 진다. 이거지. 왜냐면 왜 그래? 나는 주님만 따라가는데 왜 그래?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안 지었거든.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몰라. 여러분 창세기 1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창세기 1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빛이 있으라의 그 빛과 태양빛이 같은 거냐? 아니야. 그 처음에 나오는 그 빛은 뭔데? 몰라. 생명의 빛인가? 영원의 빛인가? 영생의 빛인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죠. 그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몰라요. 근데 놀랍게도 창세기 1장이 뭘 얘기하냐면 우주의 기원. 태초는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생기잖아요. 갑자기 let there be light, 빛이 생겨.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빛이 생겨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라고 그러잖아. 시간이 나오는 거잖아, 시간.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공간, 궁창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묻이 드러나고, 공간이 나와요.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식물, 뭐 심어. 그 땅에다가. 그래서 뭐가 나오잖아. 그 식물이 자라야 될 거 아니야? 넷째 날에는 우주, 항성, 행성, four seasons, 봄, 여름, 가을, 겨울, 광합성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태양이 생기고 큰 빛이 있고 뭐 작은 빛을 다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는 식물이 자라니까 그 다음은 뭐가 있어? 그 뜯어먹고 사는 놈들이 있어야지. 동물, 동물의 세계 나오고 맨 마지막에 이 모든 동식물과 우주 만물을 보고 즐기고 사는 존재가 있어야 되지. 인간, 하나님의 형상, 그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분신들까지 다 만들었으니까 나는 푹 쉬어야지. 안식일. 이렇게 있는 거죠. 안식일 날 뭐예요? 인간과 하나님이 사랑하고 교제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창세기 1장에는 우주 만물을 아는 지식이 있고 인간이 나왔으니 사회과학이 있어. 하나 갖고 되겠냐? 두 명, 아담과 하와 그러면서 막 줄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이 참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주 오묘한 자연과학, 사회과학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 있는 놀라운 일인데 예수님은 왜 왔냐?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져가지고 나왔지. 죄를 져서. 그래서 이 특별 계시도 중요하지만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이 매우 중요하다. 이거를 켈빈은 다 봤다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 카이퍼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일관적이고 통일돼 있고 지식이 이런 학문,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에이브라함 카이퍼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잘못된 지식은 한쪽만 강요하면 안 된다. 양쪽이 이 영혼육이 아주 그 조화롭게 있어야 이게 제대로 된 학문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거를 이 총리님은 에이브라함 카이퍼는 이제 켈빈주의를 통해서 그를 간파를 하고 이런 책을 쓰신 것 같아요.